자,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 제가 지금 영상 녹화하는 시간은 월요일 저녁 한 10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씩 뭐 준비하다가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이제 월요일 저녁에 올린 거를 이제 제가 올리고 나서 댓글을 보니까 머리가 잘 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요게 이제 지금 이제 머리 어디서 했냐면요, 그 여기 그 IFC에서 했고요. 음, 이거 너무 웃기네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머리가 잘 됐다는 평가를 아니 여기로 바꿔야 되나 미장원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영상은 아마도 수요일 저녁 정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합니다. 조정을 제가 이제 과속 방지턱을 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게 주가 좀 빠지길래 속으로 웃었다고 핏이 이유석 애널리스트가 과속 방지턱이라고 이랬는데 금방 괜찮아질 거야라고 핏이 웃었는데 주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분이 얘기를 하시길래 음, 네, 아무튼 뭐 잘 되실 겁니다. 네. 어, 그렇게 보고 뭐가 바뀐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람 애널리스트도 사람입니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음, 아침에 사실 제가 그 전날 팀원들하고 회식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도저히 그때 이제 영상을 못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도 사람 저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호석 AI 설마 해가지고 막 댓글에 뭐 재밌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 오늘은 애널리스트도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제는 애널리스트의 굴욕이에요.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수들 그리고 한계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미래를 맞춘다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주가를 예측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구도 계속해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녀석이 좀 계속 맞히고 있는데 저거 틀려가지고 저거 한번 골탕 한번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진짜 뭐 그런 식으로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저도 뭐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애널리스트도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사람들이 이제 바이어스가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세 가지의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음, 어떤 바이어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편향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너 생각이 왜 이쪽으로 하니? 막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바이어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롱 온리 바이어스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옛날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자, 홍길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왜 한탄스러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숏이라고 말하지 못해서 한탄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매도를 매도라고 말하지 못하다니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애널리스트가 하는 얘기다.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게 5년 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국내에는 매도 의견이 왜 없나?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이제 애널리스트 한지 이제 1년 정도 돼 가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매도 의견이 진짜 없긴 없어요. 음, 왜 없을까? 우리나라는 매도 의견이 왜 없을까요? 맨날 사자고만 하고 뭐냐 그게 맨날 이렇게 욕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없냐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유일하게 매도를 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 물론 이제 일부 숏 포지션을 취한 헤지 펀드도 몇 군데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매도 의견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이거는 이 생각은 조금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K증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어, 미국이라는 사회는 금융이 굉장히 그 헤게모니를 좀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 즉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셉니다. 예를 들자면은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뤄놓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과연 SK증권을 포함한 증권회사가 우리나라의 GDP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니? 니네들이? 뭘 한 게 뭐가 있니? 니네 이래버리면 글쎄요, 뭐 수출해가지고 막 돈 외화를 막 벌어들이고 이런 기업에 비해서 글쎄 그렇게 크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에서 기업과 증권사, 금융 이렇게 나눠보면 일반 기업들이 훨씬 더 헤게모니가 세다, 힘이 세다, 소위 말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숏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SK증권에서 A라는 회사한테 이 회사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이러면서 화를 막 내면서 막 뭐라고 막 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이 A라는 회사가 우리 그 증권사에서 막 중립 의견만 내도 그냥 불러가지고 저 애널리스트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여기 무릎 꿇혀.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뭐 이런 느낌의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뭐 한 15년 20년 전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숏 의견도 아주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롱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아니면 기업 IR 담당자나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부분이 하나 있다.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롱만 있어? 매수만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신에 그 보고서 내용 중에서도 바이를 하지만 미묘한 톤이 있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미묘한 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좋긴 한데 내가 그냥 싫지만 그냥 매수 의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목표가를 올린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거는 어떤 분 최근에 이제 하나 대투의 김경민 연구원가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우주의 기운을 이끌어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진짜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톤의 변화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읽어내실 수 있다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하얀색이고요. 파란색이 애널리스트들의 12개월 포드의 프라이스 타겟, 즉 말하면 목표가입니다. 보시면 2020년에 이런 시기였는데, 보통은 목표가가 더 높잖아요. 주가가 지금 이제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을 후행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과거 지향 바이어스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과거 지향 바이어스. 애널리스트의 예측은 왜 항상 후행적인가? 라는 얘기고요. 요걸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는 앵커링 이펙트, 앵커링 바이어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앵커링 바이어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닻을 내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앵커링, 닻을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를 보시면은요. 어떤 배가 정박해 있는 배가 이게 닻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닻을 딱 내린 데 주변에서 여기서 주변에만 이렇게 맴돌 수 있는 거죠. 멀리 가봐야 그 근처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가봐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어디에 그럼 닻을 내냐? 애널리스트는 어디에 닻을 내리냐면요. 그 전 분기, 그 전 연도에 닻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숙제를 한번 내줘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올해 경제성장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한번 전망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 처음에 하실 게 뭐예요? 그래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시험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뭐 내년에 이호석 아카데미 2기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영상을 바로 하면서 또 그때도 막 퀴즈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야, 족보 없어, 족보.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과거를 먼저 보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가진 그 한계는 뭐냐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미국의 GDP하고 예상치를 보면요, 요게 점선이 예상치여야 되고 이게 실제치여야 되잖아요. 왜냐면 점선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뒤로 따라서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보면 거꾸로 돼 있는 거죠. GDP가 이렇게 되면 후행적으로 점선이 이렇게 돼. 예상이 그러니까 후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언제 또 있었냐면요. 올해 이제 2020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졌을 때 얘기인데요. 음, 컨센서스가 원래는 GDP, PMI 지수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PMI 지수라는 거는 50 근처에서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치가 야,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요만큼을 내린 겁니다. 왜냐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얼마나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래도 한 45 정도면은 진짜 많이 내린 건데 다치 여기는 내가 이만큼 바꾼 거야 라고 한 게 이제 45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35가 나왔습니다. 여기 30이 나왔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만큼 추정을 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정을 한다라는 것이 왜 후행적일 수밖에 없는지, 애널리스트가 왜 뭔가 미래를 예측할 때 후행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는 것도 분명히 시장을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어닝 추정치 점점 찍었을 때 점점 이거 찍을 때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밑에 내려올 가능성이 또 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이어스는 이지웨이 바이어스라고 제가 이제 말을 붙였습니다. 이 쉽게 가려는 바이어스입니다. 뭘 하다 보면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고 안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공개된 정보가 있고 미공개 정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미공개 정보를 얻기를 원해요. 야, 이거 나한테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삭임. 근데 이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는 또 뭐 주가에 반영되냐, 반영되지 않았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보를 이용하는 거 싶어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전략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기업 관련된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유혹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뭐 IR 담당자하고 뭐 저녁에 막 술을 한잔 하면서 막 뭐 좋은 얘기를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IR 담당자가 이 미공개 정보인데 이게 술 취해가지고 아유 뭐 이거 뭐 누구 좀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좀 알려줬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다 기억해가지고 이제 보고서에 쓴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이게 이제 미공개 정보거든요.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려는 욕구가 되게 크지만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크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모자익 띠오리라고 얘기합니다. 모자익 띠오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아니고요. 중요하지만 공개된 정보들을 짜맞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들,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떻게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모자익 띠오리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I told you의 오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겁니다. 그 콜옵션인데요. 이게 그 심리적인 콜옵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콜옵션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손실을 볼 때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익 볼 때는 쭉 계속 올라가는 거죠. I told you의 오류는 이게 뭐 되게 그러니까 I told you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었잖아. 야, 내가 말했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상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야, 내가 말했잖아. 이거 아직도 안 했어?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운용을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야, 이거 내가 말했잖아. 이거 A라는 주식, 이거 좋다고 했니, 안 했니? 왜 안 샀니, 아직도? 요런 얘기. 아, 이게 이제 심리적 콜옵션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야,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주가 샀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요런 식의 이제 오류. 그러니까 제가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뭐 말하는 것들 중에서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맞은 거에 대해서 야, 역시 나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틀린 거는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하는 게 이제 오류가 됩니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극복하고 싶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I told you의 오류.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말했죠? 아니, 주가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주가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경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해서 A라는 주식을 사서 올라서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한테 들은 거야. 내가 공부해가지고 한 게 아니야. 그랬는데 돈 벌었으면, 그래도 내가 해가지고 번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만약에 깨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 말 듣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저 사람 말 듣나 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메타인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진짜 이거 아는 거야?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이거 아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요. 동그라미 치고 그냥 넘어가고 문제 볼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게 이제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남들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문제집에. 내가 틀린 거는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메타인지가 뛰어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에서도 굉장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한 것과 내가 잘한 것과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 운으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복기를 하고 반성을 하고 발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려면은 항상 기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왜 샀고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긴 샀는데 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애널리스트도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호석 아카데미 3.4가 되겠습니다. 경제지표 공부 이 영상으로 끝 이라고 했는데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다음 시간에는 경제지표들 중에서 중요한 지표들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전공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로만 제가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